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가 있는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도 찾고 경험도 쌓을 겸 우선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빛의 옷감과 흰 단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서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며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지? 왕들에게 세상이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들인 것이다. 짐이 너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자신에게 신하가 생긴 것이 매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별 전체가 모피로 된 호화스러운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오래 서 있어 피곤했던 터라 하품이 나왔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하품을 그만오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걸요. 오랫동안 여행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을 하는 것을 본 지도 오래되었구나. 거참 신기한 모습이로다. 자, 한 번 더 하품을 해보거라. 이것은 명명이리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짐이 다시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왕은 좀 화가 난 듯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왕은 무엇보다 자기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전제전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하여 장군이 그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다.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그 화려한 망토 자락을 점잖게 걷어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별이 이렇게 작은데 대체 뭘 다스린다는 걸까? 전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그대에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전하,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모든 것을요? 이 모든 것을. 왕은 손을 들어 자기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그는 전제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짐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서치 않으리라. 어린 왕자는 굉장한 권력에 경탄했다. 만약 자신도 그런 힘이 있다면 의자를 뒤로 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씩이라도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니 어린 왕자는 잠시 슬퍼져 왕에게 용기 내어 부탁을 했다. 전하,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금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도록 명령하거나 희곡을 쓰라고 명하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일까 아니면 짐의 잘못일까?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각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하는 법이다. 권위는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네가 내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발할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짐의 명령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니라. 그럼 제게 해가 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한 번 한 질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래, 너에게 해가 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짐이 명령을 내리도록 하지. 그러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게 바로 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니라. 언제쯤 조건이 갖추어지는데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왕은 커다란 달력을 보면서 대답했다. 흠, 그것은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짐이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그대가 보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다시 하품이 나왔다.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점차 따분해졌다. 이제 이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를 하나 거르게 된 것이 몹시 좋았던 왕이 서둘러 말했다. 무슨 대신이요? 사법 대신으로 명하노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보지 않았다. 짐은 매우 연로하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힘이 드는구나. 왕이 말했다. 제가 벌써 다 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 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했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네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만약 네가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너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 자신이 심판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 밤마다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쥐를 심판하거라. 그렇지만 매번 특사를 내려 쥐를 살려두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이미 끝냈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하께서 끝내 전하의 권위를 지키시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어때요? 제게 1분 이내로 떠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리기에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왕이 황급히 외쳤다. 그대를 내 외교관으로 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험을 빌며 말했다. 어른들이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으로 가득 찬 남자가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허영심 많은 남자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우러러 본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참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답례를 위한 모자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박수갈채를 보낼 때 그들에게 답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을 두드려 보아라. 허영심 많은 남자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가 두 손을 마주 두드리니 그 사람은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점잖게 인사를 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심 많은 남자는 또다시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했다. 이렇게 몇 번을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지루해졌다. 그래서
허영심 많은 남자에게 질문했다. 그런데 모자를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러나 허영심 많은 남자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을 칭찬하는 말만 들릴 뿐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칭찬하는 거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칭찬이 뭔데요? 그건 말이야. 내가 이번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뿐이잖아요. 어쨌든 나를 좀 기쁘게 해줘. 나를 칭찬해 달란 말이다.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이며 말했다. 좋아요. 아저씨를 칭찬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하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반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병 한 무더기를 쭉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 뭘 하고 있어요? 술 마시지. 금세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있다니 뭘 잊는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고개를 떨구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이가 없어진 어린 왕자는 그곳을 곧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다가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이니까 그러니까 합이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 5억이에요?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아, 뭔지 모르겠구나. 너무 바빠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잡담할 시간이 없어. 2 더하기 5는 7. 뭐가 5억이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였다. 사업가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별해서 54년간 살아오면서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한 번은 24년 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붕붕거리는 바람에 내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어.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이 심해졌기 때문이지. 난 운동 부족이거든.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알겠니?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랬지? 뭐가 5억 개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닫고 대답했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이지. 파리?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 저것 말이다. 그럼 꿀벌? 아니. 게으름뱅이들이 멍하니 꿈에 적게 하는 저 작은 것들 말이야. 그런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지. 아, 별 말이에요? 그래, 별이다. 그런데 5억 개 되는 별들을 도대체 어쩌려고요?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정확한 사람이야. 그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뭘 하긴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는 다스릴 뿐이야.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는 다스릴 뿐이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다른 별들을 발견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죠? 다른 별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또 살 수 있거든.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계속 물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하는데요? 별들은 누구 거지? 사업가는 화난 듯 되물었다.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가질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임자 없는 금강석을 네가 발견했다면 그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또 만약 너가 임자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건 역시 너의 것이란다. 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너는 그것으로 특허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은 너의 소유가 되는 거란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 별들은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그건 그렇네요. 그런데 그 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죠? 어린 왕자가 또 물었다. 그것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계산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성실한 사람이지. 어린 왕자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머플러를 가지고 있을 땐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꽃을 소유하고 있을 땐 그걸 꺾어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조그만 종이 조각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는 거지. 그게 전부예요? 그래. 어린 왕자는 그거 참 재미있다. 꽤 운치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냐에 대해 어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별에는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매일 물을 주죠. 그리고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줘요. 휴화산도 청소해주니까 모두 3개예요.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거든요. 내가 내 꽃과 화산들을 소유함으로써 그것들에게 유익함을 주죠.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네요. 사업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5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지금까지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한 사람 자리 외에는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꾼보다는 훨씬 나아.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켠다는 것은 마치 별 한 개나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그걸 끄는 것은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 참 아름다운 일이네.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안녕?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왜 또 껐어요? 명령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면서 체크무늬의 빨간색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내일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어. 그땐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기만 하면 되었거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에는 잠을 잘 수가 있었지. 그럼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번씩 회전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지. 밤낮이 1분마다 찾아오니 1분에 한 번씩 껐다 켰다를 해야 돼. 참 이상하네. 아저씨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어. 가로등 켜는 아저씨가 말했다. 한 달이나?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토록 지시에 달따르는 그 남자가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다겨가면서 해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지난날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작으니까 세 발짝만 움직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를 볼 수 있게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루의 해가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니까.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또 수익꾼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웃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건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중하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은걸. 두 사람이 살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축복받는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별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스스로에게도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